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좌절감과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개인적인 경험과 심리학적인 차원에서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좌절감에서 빠져나오는 제 나름대로의 루틴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장 생활 초기에 극심한 경쟁 환경 속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상사에게 혼나고 나면 나는 여기서 쓸모없는 인재인가? 영원히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에 정말 우울하고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좌절의 터널이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견딜 만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또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또 이런 시기가 찾아왔구나 하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긴 것 같은데 패턴을 인식하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겪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절을 극복하는 메커니즘은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는 감정에 적응하게 되었을까요?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적응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행복이든 불행이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 조상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행복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 사건이 생존에 유리한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그 행복감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을 찾아 나서려는 동기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개체는 자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행복감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해야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건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생존의 위협을 가할 수 있겠죠. 차라리 고통의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개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라는 게 진화 심리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즉, 인간도 진화 과정에서 감정에 적응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들만이 살아남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적응 메커니즘 덕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행복감이든 불행감이든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한 감정과 그 사건 이후를 겪어나가는 과정에서의 감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승진했을 때의 기쁨은 빠르게 소멸되고 승진한 직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승진했을 때만큼 짜릿하지 않다는 것이죠. 낮은 업무 평가를 받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 절치부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예상한 것만큼 고통스럽지는 않다는 해석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겪는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있겠지만 좌절감이든 행복감이든 그리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절망하는 건 힘든 시간 그 자체보다는 이 힘든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좌절감에 적응하는 것은 멘탈이 특출나게 강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울함이나 좌절감이 찾아왔을 때 바로 털고 일어서기는 힘들겠지만 이 지식을 떠올리기만 해도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자포자기를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직장 생활이 20년을 채워가는데도 아직도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나름대로 몇몇 루틴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회가 된다면 일단 잠을 잡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라는 책에 따르면 인간은 잠을 자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중화시키고 감정으로 인해 소진된 정신적 에너지를 보충한다고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그 상황을 감당할 정신적 용량을 넓히는 게 바로 수면입니다. 둘째로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 좌절감도 반드시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나름대로 주문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고통도 곧 지나간다. 이 문구만 10번, 20번 되뇌일 때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주입합니다. 셋째로는 감정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그 장소를 잠시 떠납니다. 산책도 좋고 커피 한 잔도 좋으니 어쨌든 그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환경이 바뀌면 우리 뇌는 급한 위협은 벗어났다고 인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과 교감신경이 빠르게 정리되면서 안정을 찾게 되죠. 행복도 불행도 실제 겪고 나면 예상한 것만큼 기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언가 도전하다가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 그 실망으로 인한 고통이 지금 내가 예상한 것만큼 힘들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실패로 인한 고통을 너무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볼 용기도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